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올림픽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빅 이벤트를 앞둔 국내 증시 오늘 관망 심리가 짙나 싶었는데 확실히 삼성전자의 파워라고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가 반등을 해주니 국내 증시도 온기에 좀 확산이 된 모습 보여졌습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 내내 좀 2710선, 21선 위에서 공방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반등을 해주니까 2720선 후반까지 훌쩍 뛰어오르는 모습 보여졌는데요. 전일 대비 0.84% 상승한 2728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볼 텐데 코스닥은 장중에 변동성은 있었지만 가는 종목들은 또 가면서 그래도 시장에서 빨간불은 지켜내주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전일 대비 0.27% 상승한 870선에서 장 마감을 했습니다. 매매 동향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는 어제는 개인 홀로만이 사자세를 외쳤는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2,338억 원, 기관이 98억 원어치 매수 물량을 담아냈고요. 개인 홀로만이 2,431억 원 팔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닥 또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사자세를 외쳤습니다. 외국인이 316억 원, 기관이 36억 원어치 쌍끌이 매수세를 보였고요. 개인 홀로만이 팔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수와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늘장 테마와 업종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까지 한눈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코스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이 마감 들어서 확실한 반등을 해줬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2시 50분 기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를 기점으로 이 내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프로그램 이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 오늘과 내일 개최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고가를 기준으로 2%가량의 상승 흐름 가져갔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또한 오늘장에서 1%대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오늘은 좀 부진했죠. 1%대의 하락세 보였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 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봤고요.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에코프로 BM 그리고 알테오젠, 에코프로, 엔캠 모두 다 하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HLB 홀로만이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내에서는 빨간불을 지켜내줬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시면요. 오늘장에서 클래시스가 11%가량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클래시스가 이 업황 호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시총 8위까지 탈환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하게 개별 종목으로 한번 봐보도록 할 텐데 라이콤이 오늘장에서 상한가 직행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주 내에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자율주행이 오늘장에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 중국의 테슬라, 이 FSD 완전 자율주행에 한 발 더 다가갔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국내에 지금 첫 자율주행 승용차가 허가됐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죠.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지만 오늘장에서 라이콤이 상한가 직행하면서 마무리를 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한번 한눈에 정리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오늘장은 정말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양 지수 모두 상승으로 했지만 오늘장에서 이벤트들이 많죠.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CPI 발표도 있고요. 또 내일 FOMC 회의 결과도 받아들여야 되는 만큼 여러 가지 이벤트를 좀 참고해 봐야 된다는 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이런 포인트들 놓치지 말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를 연속 상승 마감한 국내 증시, 과연 내일 우리가 빅 이벤트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성을 좀 염두에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선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그리고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 봐야 될지 자세한 시장에 대한 상황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거진 일주일 만에 만나 뵙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자, 매번 여러분들 앞에 설 때마다 최근에는 계속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우양, 펩트론, 그다음에 카페24가요. 정말 한 2,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100%, 70%, 30, 40% 정도 상승을 하면서 여러분의 계좌를 좀 풍성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날씨가 더운 만큼 여러분한테 좀 시원한 어떤 그 청량감과 그리고 좀 시원함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저의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올해 한 해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방에 오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져갈 그리고 수익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계좌의 부분들을 저희 교육방에서 나눠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어떻게 보면 들고 오시는 종목들마다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지 일단 저희 코너 속의 코너 먼저 가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신고가만 이렇게 포착 잘하시는 우리 이형석 전문가님께서 네. 오늘 장에서 실시간 조회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네. 우리 전문가님이 보시는 종목 첫 번째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두산 로보틱스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로봇주 관련해서 좀 많이 하락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일단은 반등을 하면서 로봇주의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로봇주 관련해서 또 상장도 있고 이제 하반기를 지나갈수록 로봇주 관련해서 좀 신규 상장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두산 로보틱스 개별적인 이슈도 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는요. 코스피 200 거기에 편입이 됩니다. 6월 14일이죠. 그때 두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이수 스페셜 케미칼, 그다음에 세아제강지주, LNF, 한미 반도체, 코스모 신소재 등이 6개가 편입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200에 편입될 때 뭐가 좋은가라고 하면은 일단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옵니다. 패시브 자금이 뭐냐면요. 펀드 매니저들이 모든 종목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별로 그런 일정 부분으로 그냥 펀드에 담는 그런 게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거기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매수 자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로봇주들에 대한 좀 많이 쉬었잖아요. 쉬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의 반등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코스피 200 편입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협동 로봇 관련해서 이슈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전년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요. 두 종목을 제가 같이 말씀드릴 겁니다. LG 이노텍과 그다음에 BH입니다. 자, 애플은요. 어저께 애플이 좀 한 7%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러한 급등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가 막 5% 이상 거의 다른 개별 종목으로는 상한가를 기록한다라고 보시는데요. 어저께 애플이 7%가 오른다는 거는요. 거의 한 4,000조니까 7%면 280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약 500조니까 거의 삼성전자가 50% 오른 거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만큼은 시장이 폭등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애플은요, 항상 개발자 회의가 있을 때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항상 첫날은 좀 빠지는 그런
저는 징크스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둘째 날에는 애플 AI 관련된 모멘텀이 되살아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에는요. 어저께죠.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는 뭐 LG, 애플 관련된 주식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실적과는 상관없이 이 이벤트성으로 들어온 단기성 자금이 어저께 좀 실망했던 매물이 나왔는데, 자 하지만 오늘 드라마틱하게 애플이 상승을 하면서 LG, 애플 관련주들이 좀 상승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요. 지금 2분기도 사상 최대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지금 증권가에서 예상하고 있고, BH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때 그 애플 쪽 매출이 좀 많이 나오면서 사상 최대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사실 애플이 이렇게 강할 수밖에 없는 거는요. 2007년 이후, 즉 지금 2024년이니까 17년 만에 처음으로 애플 AI 폰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이 만드는 AI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좀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의 한 80~90%를 담당하고 있는 LG 이노텍의 큰 폭의 상승이 보여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 교육방에서도 오늘 LG 이노텍 관련한 매매도 있으면서 좀 좋은 결과 보여줬고요. 그리고 BH 같은 경우도 애플 그 AI 폰 관련해서 아이폰의 그 FPCB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BH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어저께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저께 단타성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늘 상승을 하다가 밀렸지만 그거는 좀 좋은 매물 소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지금 말씀드린 애플 관련 종목들은요, 한 2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저는 긍정적인 부분을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뭐 지금 좀 하락했다라고 해서 저는 뭐 버리는 게 아니라 꾸준히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넣어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시간 조회 종목 내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유망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먼저는 두산로보틱스 로봇주 내에서 어떻게 보면 대장격 역할을 하는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최근에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봇주들이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다면 어제와 오늘 확실히 좀 추세를 돌려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그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현 시점에서 좀 봐야 될 만한 포인트는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종목은 애플 관련주 내에서 두 종목이 다 뽑아주셨는데, LG 이노텍과 BH 이렇게 뽑아주셨습니다. 애플 관련주 오늘장에서 장 초반부터 시세를 내줬죠. 사실 애플이 그 WWDC에서 이 신규 이 AI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오늘장에서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2분기까지는 좀 봐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세한 투자 포인트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이렇게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URL 링크 하나 뜰 텐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고 참여 코드 9813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리는데요. 링크 타고 참여 코드 입력하신 이후에 입장하셔서 앞으로 시장 속에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도 꼭 한번 챙겨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매매 복귀와 더불어서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형석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앞서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신고가 가는 종목들을 정말로 잘 포착을 하시거든요. 우양 그리고 또 이 종목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으로 신고가를 모두 다 기록하신 전문가님이 바로 이형석 전문가님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신고가 가는 종목을 잘 잡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익까지 내는지 바로 한번 매매 복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사실 우양 같은 경우는 이제 매번 출연할 때마다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 좀 식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신고가를 매주 보여주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종목의 상승세나 탄력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잘 한번 보세요. 오늘 6월 12일, 6월 12일, 6월 12일 지금 보시면 최고가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기록을 했다는 거게 기록을 했는데 그만큼 시장이 살아나면 저는 거기에 맞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려서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이 종목이 갈까 말까 하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전문가들과 좀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가 진짜 뭐 크게 상승을 하면서 그때부터 저의 진가가 나타난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5월 17일 그리고 5월 22일, 5월 24일 지금은 137%, 70%, 32.82%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날짜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저는 이렇게 숫자도 바뀔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양 같은 종목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소비재의 어떤 특성을 말씀드렸죠. 소비재는 크게 한 번에 무너지지가 않는다. 그만큼 어떤 지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항상 B2B보다 항상 B2C가 항상 폭발력 있거든요. 왜냐? 개인들의 어떤 그런 매수나 혹은 그런 구매 파워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대한 어떤 밸류가 더 들어가면서 오늘 상승. 그리고 잘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했다고 하면은 이러한 음봉이지만 양봉을 보였던 그 구간에서는요. 지금 보세요. 거래량이 줄었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할 때 어땠습니까?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추세가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는 한 이틀 뒤겠죠. 이틀 뒤에 올 때는 이 137.7%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카페24입니다. 사실 카페24가 굉장히 저는 좀 반가운 종목이에요. 저는 이제 한 작년부터 계속해서 매매해 왔던 종목이고 그리고 큰 수익을 줬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구간은요. 정말로 딱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서 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게 카페24 같은 경우가 지금 유튜브와의 어떤 그 연계성이 있는데 사실 우리 국내가 바로 구글이 틱톡과의 어떤 그 차별화, 즉 어떤 이커머스를 강화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로 어디를 보고 있다? 바로 국내를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가 유튜브에 대한 활성화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커머스에 대한 거부감도 없기 때문에 테스트 베드로서 굉장히 큰 좋은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카페24에 구글이 투자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그리고 한 이번 달에는 뭐 구글과 카페24와의 어떤 뭐 협업에 대한 어떤 좀 구체적인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기는 힘들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자, 카페24는요. 지금 이제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이제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역사 신고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카페24는 지금 시총이 한 8천억이 좀 넘어요. 하지만 1조까지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카페24에 대한 궁금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교육방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펩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펩트론도 오늘 방송 이후 상승을 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30%대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름이잖아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비만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릴라일리나 그다음에 그 해외 쪽 비만 관련 업체들이 노브노디스크까지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펩트론도 같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여러분들한테 큰 임팩트를 주고 있지 않는 큐로셀이 저는 그 다음 차례가 바로 큐로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큐로셀은요, 내일 바로 혈액 암학회가 이제 내일 열리는데요. 그때 큐로셀이 발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보시면 지금 이러한 시세를 보여주고 나서 지금 하락을 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어떠한 기대감이 없다라고 했으면 여기서는 무너졌어야 되죠. 하지만 여기서 지지를 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양봉으로 살짝 돌려놓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큐로셀이 지금이 바로 매수할 시점이고, 그리고 내일의 어떤 그 혈액 암학회에서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보여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육방에서 큐로셀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올라갈 때 항상 매수해서 물리지 말고 지금 여러분 기회를 줄 때 왜 매수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지금 큐로셀 같은 경우는 매수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벤트 이후로 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매물을 받고 그리고 FDA 그다음에 또 식약청의 그 심사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매집으로 저는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상승을 돌파까지도 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큐로셀 지금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 중에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이 종목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추천한 이후로 한 10% 이상 저희 잘 먹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가스공사가 끝이냐? 제가 이러한 변동성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이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뒤편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익시스템이죠. 자, 6월 7일 올림픽 히든 종목인데요. 어땠습니까? 10% 나왔어요. 제가 그때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바로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주 모멘텀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 지금 또 오늘도 보시면요. 시간 외에서 한 2, 3% 정도 또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수주 모멘텀과 그리고 정말 시장에서 알아주는 운용사나 이런 부분들의 그쪽에서 투자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선익시스템에서는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가격대가 아마 저 밑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같은 시기에는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선익시스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선익시스템 매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선익시스템 매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은 교육방에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매매에 대한 복귀를 도와드렸는데 사실 많은 분들 나도 한번 좋은 종목 잡으면서 신고가 다 함께 누려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할 것 같지만 시장이 참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시장이 상승을 했긴 했지만 여전히 내 종목만큼은 잘 가지 않는다라고 느끼시죠. 이런 시장 속에서도 나도 한번 내 종목 신고가 랠리 펼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교육방에 오셔서 꼭 한번 종목과 전략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이렇게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URL 링크 하나 뜰 텐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고 참여 코드 9813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리는데 링크 타고 참여 코드 입력하신 다음에 입장하시면 앞으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신고가 갈 만한 종목과 전략까지 챙겨볼 수 있거든요.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강의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강의 오늘은 들고 오셨을까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추세 매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변동성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자, 오늘은 변동성 매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께서 변동성 매매 종목이라고 여기시는 것이 어떤 섹터가 있습니까? 바로 테마주 중에 그 대왕고래, 즉 영일만 석유 시추 관련주들이 있겠죠. 지금 거기는 그 뭐 석유가 있다 없다, 뭐 경제성이 있다 없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뭐 매매가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변동성이라는 게 단순히 그러면 위아래로 가격이 움직이는 게 끝이냐? 저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아래만 보이고 나서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매매가 될 수 없겠죠.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이거 하이즈 항공입니다. 하이즈 항공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거래 대금이 나오고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성 매매로 봐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결코 되지가 않는다. 물론 이 하이즈 항공 자체가 플러스로 어떤 테마에 엮인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테마가 단순히 한 종목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인물이나 혹은 어떤 자원이나 혹은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엮인다라고 하면은 변동성 매매가 될 수 있겠지만 개별적인 이슈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윗꼬리를 나왔고 거래대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이 되느냐? 그냥 이거는 여기서 그냥 사서 그냥 물린 거예요. 물리고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에서 뭐 물량 터는 거에 당한 거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성이 아니다. 그러면 과연 변동성 매매는 어떤 종목이고 뭐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리고 변동성 매매는 왜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건가?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책 하나를 읽었는데요. 우리가 물을 사 먹을 때 대부분 우리가 물 사 먹을 때 한 1,000원 정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블루워터인가? 그거는 한 병에 12만 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12만 원 주고 한 병을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겠죠. 왜냐? 이거를 먹고서 갑자기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시장은요, 효율성과 이성도 있지만 그 비효율성도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효율적인 매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효율성과 비효율성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매매가 나오는 거는 비효율성이 효율성을 좀 넘어설 때, 그럴 때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그 이벤트의 진위가 중요하느냐?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빼따꼼뿔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정사실화라는 말이 있거든요. 기정사실화라는 말이 있는데 만약에 기정사실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어떤 기대나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사실로 팩트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여지, 이거를 사면 조금 더 갈 것 같은데 더 나은 이슈가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주가는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이 있고 꿈과 희망이 있을 때, 그럴 때 이러한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인정하는 때는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지금은 한다, 안 한다, 이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이런 경우로 이분법적인 논리가 가미될 때 이러한 변동성 매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변동성 매매로 이득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어디일까?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변동성 초기 구간이 가장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으로 봅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어떤 거 있습니까? 석유를 시추할 수 있다, 없다 했을 때 어땠습니까? 일단은 100% 상승을 해요.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거기에 석유가 있고 없고 물론 있겠죠.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주식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가정을 하고 상승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 재판단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다 안 한다 하면서 그때부터 GS이며 그다음에 뭐 흥구석유 뭐 자원주들이 움직인 것처럼 이런 변동성 초기 구간에 가장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가 바로 변동성 초기 단계. 두 번째가 이제 재료의 진위가 심화 단계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전도체를 예로 들게요. 초전도체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신성 델타테크가 일단은 10,000원에서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7만 원대로 7배를 뛴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해봤는데 이거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기대감에 18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저점에서 윗구간까지 얼마가 몇 배나 오른 거예요. 무려 18배가 오른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한 재료가 심화 단계로 갈수록 그때 우리가 또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동의 막바지에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됐을 때 그때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변동성 매매만 정말 1년에 한두 개씩 꼭 나오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가 나왔고 그 전에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왔고 그리고 올해는 일단 석유에 대한 시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을 초기의 단계라 보신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 구간을 지나고 있고 이제 재료의 진위가 심화 단계. 일단 시추에 들어가는 그 순간 또 한 번 이 종목들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우리 석유 영일만 관련 대왕고래 종목들이 좀 빠졌어요. 그거는 시장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 아니더라도 지금은 변동성, 즉 이런 진위를 따지는 것과는 무관하게 명확하게 실적이 보이는 종목군들이 움직이니까 굳이 여기서 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좋기 때문에 얘네들이 빠졌고 그러면 변동성 매수나 매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경험했던 변동성 매매는 로봇 테마가 초기에 있었죠. 2021년. 그다음에 러우 전쟁도 있었고 초전도체, 정치 테마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조금 그 상승폭이 줄어들었어요. 초기에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그 시기에는 거의 막 20배 정도 막 가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한 두세 배, 한 네다섯 배 정도로 좀 줄어들었는데 이제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의 비효율이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막 샀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의 그러한 논리가 생긴 거죠. 논리가 생겼기 때문에 예전만큼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은 꼭 빼놓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변동성 매매가 재료가 어떻게 됐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죠. 애매모호해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확실한 호재일 때는 급등이 되고 확실한 악재일 때는 급락이 때문에 지금 이것보다는요. 일단 우리가 치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내가 A라는 의견을 냈을 때 B라는 의견을 낼 수 있고 이렇게 치고받는 그러한 핑퐁 같은 스타일이 나와줘야지만 바로 변동성 매매의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전쟁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로봇이 된다. 로봇이 지금은 잠깐
뭐 보여지는 모습이다, 뭐 로봇이 아직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주고받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그러한 변동성이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변동성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양봉 매수는 일단 하수라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이 양봉 매수가 아예 첫 단계일 때는 괜찮아요. 첫 단계, 즉 처음에 상한가로 아예 처음에 갈 때는 괜찮지만 애매모호하게 바닥에서 올라와서 양봉을 살짝 이 단양봉으로 있을 때는 그때는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논란이 좀 확대됐을 때 그때 음봉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어떤 본능에 의해서는 사실 음봉에서는 쉽게 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어떤 생각 자체는 이러한 한쪽으로 계속해서 확증 편향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르면 계속 오르고 그리고 빠지면 계속 빠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못 사지만 이런 변동성 매매는 이런 음봉에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이 굉장히 많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걸 잘 하시면 돼요. 종가 매수로 이러한 테마주들을 매매하는 것이 좀 안전하다. 왜냐하면 이 종가라는 건요. 우리는 6시간 반 동안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종가를 통해서 그 다음날 오전, 즉 20, 30분 동안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전에 가장 많은 매매나 그런 매매 거래 대금이 몰리기 때문에 그때 모든 게 다 한 번에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 매매를 할 때는 오히려 종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선호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원칙과 규칙으로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거에 맞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실질적인 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GEC 같은 경우는 러우 전쟁에 대한 예를 보여줬는데요. 자, 2021년 12월입니다. 자, 전쟁은 2021년 거의 2월 달 말에 일어났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쪽을 국경을 넘어갔다 했을 때 또 올라오고 아니다. 그건 그냥 훈련이다 하면서 한번 쭉 빠지고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이 나오다가 이제 전쟁이 나는 그 순간 이때 확실해지는 그 순간 즉 여기가 어떤 구간이냐면 바로 재료가 심화되는 구간이에요. 재료가 심화되는 구간에서 강한 상승이 나오죠. 첫 단계에서는 이제 초기 단계죠. 초기 단계가 바로 상승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료가 심화될 때 이때 정말 강한 상승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일만 대왕고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석유를 시출했는데 거기서 천연가스가 갑자기 빨갛게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바로 다 상한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거를 기다리는 그러한 작업이고 그리고 오늘 또 뉴스가 나왔잖아요. 산업부에서도 우리가 이번 달 안에 관련해서 시추 계획이다 이런 걸 알려주겠다. 그러면 또 그 모멘텀에 맞게 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종목들은요. 혼자의 어떤 관념으로 보지 말고 대중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하는 것보다는요. 저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매매하는 게 넓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교육방에 오셔가지고 이러한 메커니즘을 다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전도체도요. 지금 초기에 어땠습니까? 지금 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여기는 초전도체 된다 했을 때 상한가. 지금 요거 안 된다고, 요거 지금은 작게 보이지만 이게 거의 하한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된다라고 했다가 여기서 한번 1차 검증으로 했다가 어땠습니까? 그거는 해외 쪽에서 우리는 안 된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초반에 다시 한번 검증을 하면서 여기가 또 재료가 심화되는 구간에 나오면서 어땠습니까? 2차 큰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10,000원에서 18만 원까지 무려 18배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정치테마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출마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결국엔
막바지 돼서 이제 안 한다고 했을 때부터 이제 또 하한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1차가 어디인지 그리고 재료가 심화되는 구간이 어디인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거 그러면 이 변동성 매매할 때 대장주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일단 가장 쉬운 거는요.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1차일 때 항상 한 기본적으로 한 100%에서 200% 오른 종목을 하나 고르고요. 두 번째로 조정 시에 하락폭이 크지 않아야 돼요. 한 20에서 30% 정도만 하락을 하고 반등하는 종목이 바로 이런 변동성 매매의 대장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영일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한국가스공사가 74% 정도 올랐기 때문에 얘는 물론 A급 종목이긴 해요. 그리고 A급 종목이고 그리고 시총 자체도 크기 때문에 74% 오른 거는 거의 다른 종목에서는 한 2배 이상 오른 걸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동양철관이 100% 이상 올랐잖아요. 그래서 동양철관도 지금 이 테마에서 중심 종목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요 구간이 그렇게 또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한 20에서 25% 정도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대장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 또 하나 화성매보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이상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공통점을 찾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뒷종목을 찾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 대장주 한국가스공사, 동양철관, 화성밸브 그리고 이런 종목들로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매 기법에 대해서 도와드렸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강의 추가적으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3913번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웹페이지 링크 동일하게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신 이후에 참여 코드 입력하셔서 꼭 한번 매매 기법까지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올림픽 종목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애플 관련주들 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조정을 보였던 애플 관련주, 지금 이 구간 아니면 매수할 기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BH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FPCB, 아이폰의 FPCB 하는 업체고요. 지금 보시면 일단 수익성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하락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 2분기 때 실적이 너무나 좋고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저평가 받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성수기 인원도 3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3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특히 IT 업종의 그 종목들의 특성이 뭐냐면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실적 모멘텀이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H가 바로 지금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때가 1분기 실적이 발표됐을 때 바로 갭으로 상승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2분기 실적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가 바로 뭡니까? 애플 WNDC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가 하락을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갭을 다 메꾸고 지금 다시 한번 상승.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거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만큼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시는 구간이고 그러면 이 매수가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이제 22,000원. 22,000원 전후로 여러분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저는 여기서는 PER이 8배이기 때문에 한 10배 정도 갈 수 있다. 그래서 한 50%. 그래서 저는 목표가 3만 원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실적주 하나 또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바로 대원여선입니다. 사실 어저께 어떤 5월 수출이 발표가 있었는데 재룡산업과 재룡전기의 변압기 수출이 사상 최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단 변압기 수요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뭐겠어요? 그러면 전선은
당연히 더 잘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굴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 상승을 했다가 좀 하락을 했지만 다시 한번 반등한다라고 보면 전선에 대한 그 가격과 연동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구리 가격이 또 상승한다라고 하면 대원전선도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대전제가 있죠. 미국의 어떤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지금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계속 좋은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천 원대에서 한 5배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자, 얘네들이 한 4배 정도 올랐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바로 대장주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지금 하락을 했지만 한 20%에서 30% 정도 그 구간밖에 하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수입 데이터가 다시 한번 언급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지금 지지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안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세력이 다 나갔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빠졌겠죠. 하지만 여기서 지금 둥그렇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대원전선 여러분들 저와 함께 내일 한번 전략 한번 짜 보시고요. 자, 그러면 매수가는 저는 한 3,3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4,5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900원 보고 있으니까 충분히 손익비가 나오는 종목이다. 그래서 대원전선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손익비가 나올 수 있는 실적 관련주 두 종목 드렸습니다. BHE와 대원전선 이렇게 두 종목 드렸는데 두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코멘트 듣고 싶다. 내일장부터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세한 전략은 저희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고 들어오신 이후에 참여 코드 9813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보내주시고 참여 코드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려야 할 시간 다가왔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6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